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요, 우리 교재에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문제 하고요. 6장의 이제 연수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제 6-6번이 이제 WACC를 측정하는 건데요. WACC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그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한글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의 가중치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의 가중치. 예.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식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어떤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그 식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타인 자본이 얼마냐면은 타인 자본이 지금 보니까 이제 95억이네요. 예, 95억. 액면 가격은요.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액면 가격은 이 채권의 가격이 아니라 그냥 그냥 만기가 되면 주겠다 뭐 이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채권의 가격은 95억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실제로 조달한 금액 또한 95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즉 타인 자본은 95억이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 100만 주를 발행했네요. 주가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100만 주 하시게 되면요, 20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200억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자본이 이제 295억인데 이 중에서 타인 자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타인 자본에 대한 어떤 비중입니다. 가중치를 준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곱하기 타인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은 얼마죠? 타인 자본 비용은 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만기 수익률. 예, 만기 수익률이 곧 시장 이자율이고요. 시장 이자율이 곧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니까 0.1. 그 다음에 1 빼기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이제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중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은 이제 200억이니까 자기 자본 비중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본 비용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이제 14%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재를 보면 원래는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용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그만 글씨로 베타가 1.2 무형 이자율, 뭐 이용 프리미엄 등등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11.4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6장의 연수 문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 중 이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레버리지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요, 어,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요, 매출액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요, 영업이익의 변화에 따른 단기 순이익의 변화.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의 변화라고 쓰기보다는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단기 순이익을 이제 주식 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한 주당 얼마 정도 이익이 돌아가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주당 순이익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뭐 비슷한 거니까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무 레버리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 구분된다. 자, 2번. 총 비용 중에서 고정 영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대요. 레버리지가. 고정 영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이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빼주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변동비는 50원인데 고정비가 하나도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비용은 50원이니까 영업이익은 50원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이 200으로 늘었어요. 아, 두 배가 늘었네요. 두 배가. 그러면 당연히 변동비도 늘었겠죠. 두 배로. 변동비니까. 자, 그리고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00원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은 몇 배 늘었습니까? 예, 두 배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정비가 없다면 매출액의 변화와 영업이익의 변화는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고정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고정비가 4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100원에서 비용들을 빼주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10원이 나온 거고, 근데 이제 매출이 이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예, 100원에서 200원으로. 변동비도 두 배가 늘었겠지만 고정비는 늘지 않겠죠. 왜냐하면 고정비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이익을 구하니까 영업이익은 10원에서 6배, 60원, 즉 6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런 레버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따라서 고정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제 레버리지도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고정 영업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로 측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3번도 보시면 고정 영업 비용이 클수록 레버리지도가 크게 나타난다. 지금 보시면 고정 영업 비용이 크니까 레버리지가 더 크게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2번하고 3번도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영업이익이 10% 감소하여 주당 수익 30%.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도를 갖다가 구하는 식은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변화 1분의 주당 순이익의 변화인데, 영업이익이 10% 감소합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도 30% 감소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10분의 30이니까, 예, 재무 레버리지도는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이제 결합 레버리지도인데요. 뭐 결합 레버리지도는 뭐 영업 레버리지도하고 재무 레버리지도를 갖다가 뭐 합해서 측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합 레버리지도는 영업과 재무 레버리지도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7번은 그 DOL과 DFL, 즉 영업 레버리지도하고 재무 레버리지도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는데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출액의 변화율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로 계산이 되죠. 매출액이 지금 10% 변할 때 영업이익이 20% 변했으니까 10%분의 20%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 돈은 영업이익의 변화율분의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이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20%분의 40%가 되고요. 역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니까 이제 이자 비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주당 순이익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재무 레버리지도를 갖다 구해야 되는 건데, 재무 레버리지도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20%.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재무 레버리지도는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재무 레버리지도는 이렇게도 구하지만요, 이것을 갖다가 조금 변형을 시키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식이 왜 나왔느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혹시 이제 과정을 잘 모르면 그냥 이제 요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재무 레버리지는 요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50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EBIT가 50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이자 비용이잖아요. 예. 근데 요게 이제 2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구했으니까 이게 2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2가 나오려면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이자 비용은 25억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5억이 되겠습니다.